기억해라. 사람은 급이 있어. 너는 평생 나에게 빚을 진 거야. 이 결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평생 새겨. 너 같은 여자는 평생 나의 며느리가 아닌 내 아들의 하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31살 유진이입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칼국수집 딸이었던 저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너 같은 여자는 평생 내 아들의 하녀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결국 그녀는 제가 만든 케이크를 제 얼굴에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힘은 그 누구도 저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요. 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장 골목길의 정겹고 시끌벅적한 소리 사이로 작은 칼국수집의 간판이 보입니다. 허름한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 3대째 이어온 칼국수.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단돈 5,0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죠. 이곳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정이 가득한 작은 휴식처였죠. 그리고 이 칼국수 집에는 싱그러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칼국수집 테이블마다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 역시 이 맛이지. 허허. 사장님, 칼국수 한 그릇 더 주쇼. 손님들의 호탕한 목소리에 사장인 신수정 여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테이블마다 칼국수를 옮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힘든 장사도 즐거운 놀이처럼 만드는 마법 같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면이 불기 전에 드셔야 제일 맛있답니다. 손님들에게 건네는 그녀의 밝은 인사에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신수정 여사는 땀을 닦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힘들 텐데 넌 어떻게 그렇게 웃음이 끊이질 않니? 우리 딸 고맙다. 유진이는 그런 어머니에게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힘들긴요.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희 칼국수는 맛으로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지혜와 정성으로 만든 거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희 칼국수만 한 보물이 또 어딨어요? 유진이의 말에 신수정 여사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칼국수 육수에 대한 유진희의 자부심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밤낮으로 연구하며 얻어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허 기술이자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단단한 자부심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 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존재가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시장 골목을 두리번거리다 유진이의 칼국수집 간판을 발견했죠. 남자는 음식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본부장 차영호였습니다. 신규 매장 아이템을 찾던 그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칼국수집의 간판이 아닌 가게 안에서 빛을 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앞치마를 둘렀지만 그녀의 고혹적인 미모는 감출 수 없었죠. 차영호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나 대기업 가문 손자 차영호. 수많은 여자들이 나를 쫓아다니며 결혼하자 울고불고 했는데 이 여자를 보니 생각이 바뀌는군. 매장 확장은 무슨, 일단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어.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가 테이블로 다가서자 차영호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칼국수 한 그릇 드릴까요? 그녀의 해맑은 물음에 차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메뉴판은 필요 없고요. 칼국수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유진이는 그저 그가 뜨거운 칼국수에 놀랐으리라 생각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뜨거울까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작은 배려에 차영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정말 존재하다니.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5,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이 불러온 운명적인 만남.
차영호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칼국수집을 찾아왔습니다. 매장 확장은 뒷전이 되었고 오로지 유진희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죠. 유진희는 그런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저희 집 칼국수가 그렇게 맛있으셨어요? 차영호는 진심이 담긴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칼국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가 쑥스러운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발 저와 데이트 한번 해주십시오. 유진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훗날 대기업 가문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오직 그들 사이의 순수한 사랑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차영호는 매일같이 칼국수집에 들러 유진이를 만났고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첫 데이트가 있던 날 차영호는 유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늘 입던 주방 앞치마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차영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하는 오래된 분식집,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린다. 본부장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따뜻한 어묵 국물이 최고죠. 아니, 데이트인데 이런 곳에 와도 괜찮겠습니까? 영호는 당연히 값비싼 레스토랑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그런 화려함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작은 분식집을 선택했습니다. 본부장님은 비 오는 날 어묵 드시면서 데이트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전 여기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어묵을 먹고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차영호는 대기업 본부장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고 유진이는 칼국수집 딸이라는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나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꿈과 칼국수집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차영호는 그런 유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엄마는 칼국수 하나로 저희를 키우셨고, 이 칼국수 육수 하나를 만드시려고 평생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전 저희 집 칼국수에 대한 자부심이 커요. 당신의 자부심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칼국수가 당신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신의 칼국수처럼 따뜻하고 진솔한 당신의 마음에 끌렸습니다.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속은 깊고 땀과 정성으로 가득한 당신의 삶에 반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차영호의 말에 유진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행복했던 데이트를 마치고 차영호는 유진이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듯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차영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어디니? 내가 보낸 여자애는 왜 만나지 않고 그 시장 바닥 여자와 아직도 놀아나고 있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은 무슨 말씀이라니? 네가 만나고 다니는 그 여자 정체를 모를 줄 알았니? 당장 정리해. 우리 집안에 시장 잡내 나는 여자는 절대 들일 수 없으니. 어머니, 듣기 싫다. 내 말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유진이는 그 목소리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영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했던 데이트의 온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바뀌었죠.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행복했지만 그 행복 뒤에는 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차영호의 어머니 정미연 여사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아들 차영호와 유진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만남을 끝내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유진희의 칼국수집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정미연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칼국수집의 훈훈한 열기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칼국수집을 둘러보며 코를 막는다.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니 온몸에 기름 냄새가 뱄겠구나. 유진희 씨 맞죠? 자신을 찾아온 정미연을 보며 놀라지만 침착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정미연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유진희의 인사를 무시하고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어머님이라고 부르니?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이 어디에 정신이 팔렸나 했더니 이런 시장 바닥에서 칼국수나 파는 여자라니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구나. 저희 칼국수는 3대째 이어온 자부심입니다. 어머님께서도 한번 드셔보시면. 됐어요. 역겨워서 먹을 수가 없으니 주제 파악 좀 해요. 당신 같은 여자는 내 아들 곁에 어울리지 않아. 당장 영호를 놔주지 않으면 이 칼국수집을 폐업시킬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봐요. 정미연 여사의 매서운 말에 칼국수집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례한 말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와 영호 씨의 관계는 저희가 결정할 일입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와 제가 평생을 지켜온 소중한 공간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저녁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차영호는 유진이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분노와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녀가셨다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영호 씨. 저도 저희 집을 지킬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나서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어머니께 정식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둘의 관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차영호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정미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연은 이미 모든 수를 계산하고 있었죠. 어머니, 저는 진희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대신 이 집에서 모든 지원은 끊을 거다. 본부장 자리도 너의 명의로 된 재산도 모두 회수할 거야. 너의 힘으로 그 여자와 살아갈 수 있을지 두고 보겠어. 정미연의 말은 차영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은 단순한 반대가 아닌 아들의 삶을 통째로 흔들려는 위협이었죠. 유진이를 사랑하지만 그의 배경이 가진 거대한 무게를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 했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순식간에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유진이는 꿋꿋하게 버텼지만 그토록 긍정적이었던 그녀의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꽃이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신수정 여사는 멀리서 딸의 아픔을 지켜보며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정미연 여사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 차영호는 본부장 자리와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유진이를 향한 사랑뿐이었죠. 한밤중 유진이의 칼국수집 앞에 선 차영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희 씨, 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전 차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영호의 손을 잡고 따뜻한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영호 씨, 왜 이래요? 전 당신의 돈이나 배경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어요. 당신의 진심이 저를 움직였어요. 이제 당신에게는 제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유진이를 끌어안으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진이를 택한 차영호의 진심. 두 사람의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의 반대 속에서 결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유진이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그 순간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정미연 여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 꼴에 결혼식은 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다 보네. 네가 감히 이런 드레스를 입고 내 아들 옆에 서다니.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어. 이건 그냥 불쌍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너 드레스가 너무 야하지 않니? 가슴골이 다 보이는구나. 시장 바닥에서 구르던 벌은 못 버렸나 보네. 정미연 여사는 말을 마치는 순간 유진이의 드레스 가슴골 부분을 사납게 잡아당겼습니다. 힘없이 당겨진 드레스에 유진이의 몸이 휘청거리며 떨렸습니다. 순간 신부 대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정미연은 유진희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며 더욱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해라. 사람은 급이 있어. 너는 평생 나에게 빚을 진 거야. 이 결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평생 새겨. 너 같은 여자는 평생 나의 며느리가 아닌 내 아들의 하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나을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모멸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아냈습니다. 정미연 여사는 며느리가 된 그녀의 모욕적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이 신부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결혼 후 유진희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미연 여사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유진희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 모임에서 유진희를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차영호 가족이 모여있다. 영우야, 그 사업 말인데. 네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너무 위험해 보여. 네 동생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 차영호의 동생 형 괜찮아. 나만 믿어. 유진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유진이가 말을 꺼내려 하면 정미연은 곧바로 다른 화제를 꺼내 그녀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 영우 씨와 참, 영우야. 얼마 전에 내 사촌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결혼 선물로 명품 가방을 해주는 게 관례란다. 너도 준비해야지. 유진이는 그렇게 계속해서 대화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허수아비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 모임이었지만 유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의 모욕과 가족 모임에서의 투명인간 취급은 유진이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웃음이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에서 서서히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생기를 잃었고 웃음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긍정적인 마음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희망, 남편 차영우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효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어머니의 압박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 정미연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유진이를 며느리로 대하는 대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유진이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었지만 그 노력은 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누이 음식을 보며 어머 형님, 직접 하신 거예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다 손으로 한다고. 정미연 비웃으며. 그럼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나는 아무래도 입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못 먹겠다. 너희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정미연 여사는 며느리를 칭찬하는 척하며 다른 가족들에게는 유진이가 만든 음식을 먹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주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눈치를 보며 차마 유진이의 음식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유진이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씁쓸함에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을 보며 혼자 힘없이 접시를 치워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이는 이 기념일을 통해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케이크를 만들었고 진심을 담은 편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케이크와 편지를 내민다. 어머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제가 서툰 솜씨지만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케이크를 만들고 편지를 썼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이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연 여사는 여전히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케이크를 들여다보며 그래. 가족의 일원이라. 아직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니? 정미연 여사는 잠시 케이크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접시에 케이크를 통째로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접시를 들고 유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이는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정미연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에게 딱 맞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아니? 바로 이 바닥이야. 정미연 여사는 유진이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유진이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정미연은 그 순간 접시에 담긴 케이크를 유진이의 얼굴에 그대로 짓눌렀습니다. 순식간에 달콤한 생크림과 빵 조각들이 유진이의 얼굴과 머리카락에 뒤엉켰습니다. 사람은 급이 있어. 너 같은 시장 바닥 천한 것들은 평생 내 아들의 발밑에나 있는 게 맞는 거야. 어디 감히 내 가족 행사에 껴서 행세를 하려고 해? 유진희의 몸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자 차가운 모멸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절망은 바로 옆에 서 있는 남편 차영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오직 무력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저항하면 칼국수 가게에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비극을 방관했습니다. 케이크 사건 이후 유진희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토록 밝았던 그녀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눈동자에는 더 이상 빛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차영호의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아무것도 없는 방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그녀의 이런 모습은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의 마음에 분노의 불꽃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칼국수집의 어머니 신수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피폐해진 모습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재력과 사업수와는 사랑하는 딸의 절망을 본 순간 거대한 복수의 칼날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는 시댁을 뛰쳐나와 무작정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칼국수집은 이미 문을 닫고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칼국수집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나온 친정어머니 신수정 여사는 문 앞에 서 있는 딸을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생크림과 빵 조각으로 뒤엉켜 있었고 눈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이야, 이게 무슨 일이니? 너 얼굴이 왜 이래? 엄마, 저 그냥 집에 오고 싶었어요. 신수정 여사는 유진이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딸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그녀는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진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텅 빈 눈동자는 그동안 겪은 모든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로 뒤덮인 모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모욕. 신수정 여사는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호 그 자식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니? 어떻게 너를 이런 꼴로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말해봐, 누가 우리 딸한테 이런 짓을 했니? 하지만 유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신수정 여사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습니다. 신수정 여사는 겉으로는 소박한 칼국수집 사장이었지만 그 내막은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손맛 칼국수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 식품 회사의 핵심 레시피였고 이 칼국수집은 바로 그 거대 식품 회사의 시작을 알리는 본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칼국수 육수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비밀리에 막대한 재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극소수의 관계자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린다. 신수정 여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다. 사장님, 접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세요. 목표는 한강그룹입니다. 차영호 본부장이 일하는 그 회사. 그 회사 주식 지분 40%를 매수하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신수정 여사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시장 상인의 정겨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자비하고 차가운 사업가의 냉정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칼국수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모욕한 그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사람은 급이 있다고 말한 정미연 여사에게 그녀는 돈과 권력의 힘으로 그 급을 산산조각 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수정 여사는 칼국수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강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의 재무제표, 경영구조, 그리고 시어머니 정미연이 관여하는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문가 못지않은 깊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사업 경험은 복수를 위한 지혜와 노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권력으로 당신들을 무너뜨려 주겠다. 내가 팔아왔던 칼국수 값으로 당신들의 회사를 사들이는 이 맛을 당신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정미연 여사는 한강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지만 그날 이사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사 재무팀장이 그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현재 우리 그룹의 주식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를 넘어섰습니다. 정미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사 경영권을 흔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식 매수자의 정체를 캐물었고 재무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신수정이라는 이름입니다. 확인해보니 몇 년 전 저희 회사에서 기술 특허를 사들였던 작은 식품 회사의 사장이라고 합니다. 비웃으며 신수정, 그 시장 칼국수집 아줌마 말인가? 헛소리 말고 다시 알아봐요. 그깟 칼국수 팔아서 우리 회사 지분을 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미연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재무팀장의 말은 그녀의 비웃음을 순식간에 공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분은 할머니의 손맛 칼국수 육수 특허를 기반으로 해외 식품 시장을 장악한 거대 식품 기업의 진짜 회장님이셨습니다. 칼국수집은 그저 본점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굳건하게 열리고 평범한 시장 아줌마 복장이 아닌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의 신수정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변호사와 임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정미연은 신수정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칼국수집 여자가 이제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제 지분은 이제 40%입니다. 저는 정식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다. 회의를 속행하세요, 회장님. 신수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정미연이 추진하던 사업 계획안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 사업은 명백히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겁니다. 제가 판 칼국수 한 그릇의 가치를 모두 합쳐 당신들의 이 회사를 샀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허술한 사업 계획안을 두고 볼 수는 없죠. 당신 감히 날 능멸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아니요. 잘 압니다. 저의 딸을 시장 바닥 여자라고 천대하고 사람은 급이 있다며 모욕을 준 사람. 당신의 비열함은 잘 알고 있죠. 저는 그 급이라는 것을 제 돈으로 샀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은 제가 더 충분하지 않습니까? 신수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미연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칼국수와 시장이라는 단어는 이제 정미연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사회실 한쪽에서 지켜보던 차영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대립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유진이를 반대했는지, 그리고 유진이의 가족이 어떤 존재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관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뼈저린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 그리고 진이 어머니, 두 분이 왜? 차영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어머니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멸시했던 시장 바닥에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회는 신수정 여사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논리에 무너졌습니다. 정미연 여사가 그토록 공들였던 사업 계획은 신수정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정미연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고 신수정은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시장 바닥 여자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은 이제 대기업 가문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신수정 여사의 등장으로 얼어붙은 이사회 회의실. 정미연 여사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봤지만 신수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수정은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사회를 통해 회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직 사임 말입니다. 신수정의 단도직입적인 제안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미연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신수정을 조롱했습니다. 감히 나보고 사임하라고? 이 무례한 여자가.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정미연을 무시하며 스크린에 자료를 띄운다. 제가 이 회사 지분 40%를 매수하면서 얻은 정보입니다. 지난 2년간 회장님께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신 내역이죠. 명품 쇼핑, 호화로운 해외여행, 심지어 아드님을 위한 개인적인 투자까지 이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의 깨끗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입니다. 스크린에는 정미연의 횡령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사회 이사들은 경악에 찬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미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오만했던 표정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정미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발언권을 잃었고 신수정 여사에게 반박할 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날조야.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해. 내가 얼마나 공들여 이 회사를 키웠는데. 당신이 키운 건 오만함 뿐입니다. 당신은 남을 짓밟고 조롱하며 쾌락을 얻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명예, 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까지도요. 정미연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수군거리는 소리만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미연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정미연이 무너지고 남편 차영호가 유진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 때였습니다. 유진이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의 무력함과 어머니의 비열함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진희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차영호의 절절한 사과에 유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 씨, 당신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고 당신의 침묵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요. 진희 씨, 제발.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저의 모멸감을 외면하고 제가 겪는 고통을 방관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방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소중한 삶을 지킬 거예요.
유진희의 단호한 말에 차영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신수정 여사는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연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한강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경영권은 완전히 신수정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이사회에서 신수정은 오만했던 정미연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추진하려 했던 모든 사업 계획은 폐기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강그룹의 모든 자산은 저의 회사 할머니의 손맛에 흡수합병될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감히 이 회사는 내 평생이. 평생의 오만함과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당신이 저의 딸을 향해 던졌던 모욕,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무덤이 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칼국수 값으로 이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이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미연은 분노와 절망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닌 상실감과 치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났을 때 유진이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복수가 가져온 통쾌함보다 가족의 불행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떠나 다시 칼국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배경이나 복수가 아닌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의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칼국수 육수 앞에서 끓어오르는 거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지. 우리 칼국수는 맛으로만 파는 게 아니라고. 정성과 지혜로 파는 거라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갈 거야. 5,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에 담긴 진심으로 나만의 행복을 만들 거야. 유진희의 얼굴에 다시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비록 사랑은 끝났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미연 여사는 결국 이사회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돈과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진 것과 다름없었죠. 그녀는 더 이상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고 그녀의 말은 그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대기업 건물을 뒤로하고 그저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익숙한 냄새에 이끌려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칼국수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육수 냄새는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미연 여사는 칼국수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는 유진희의 모습, 그리고 그런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신수정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시장 바닥에는 자신이 평생 갖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따뜻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차영호는 어머니의 비리와 자신의 무력함을 반성하며 유진희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기 위해 조용히 유진희와 신수정 여사를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칼국수집 앞에서 재료를 옮겨다 주거나 무거운 짐을 날라주는 일을 했습니다. 유진희와 신수정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료 손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차영호는 이제 대기업 본부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진심을 구하는 초라한 남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의 진심과 따뜻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겸손과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이는 다시 이전처럼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칼국수집을 단순히 장사하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칼국수면이 아주 잘 뽑혔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미소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미연 여사가 급을 나누며 멸시했던 칼국수집의 살. 하지만 그 칼국수집은 결국 정미연의 대기업을 무너뜨렸고 오만했던 아들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좌절했던 딸은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 다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박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사람을 재단하는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5,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정성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과 시댁이 부자였지만 서로 부를 쌓아온 방식을 인정하지 못해 싸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먼저 줘서 얻은 부는 어떤 것이든 선하고 정당하다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의 사는 지역을 댓글에 적어주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